일단 이제 수급을 풀어보고 그다음에 또 시장 이야기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수급 봤는데 사실 뭐 대형주야 이제 지수 관련주니까 네, 시장이 안정 찾으면은 대형주의 재료가 또 먹힐 수 있고 뭐 개별 대형주 중에 눈에 띄는 거는 LG전자가 좀 있네요. 예, 그렇죠. 어제 이제 애플카 이제 자율주행 애플카 부품 공급 소식이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LG전자의 LG 마그나가 이제 공급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물론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LG 2023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 다 관련돼 가지고 전장 쪽에 관련돼 특히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LG전자가 LG전자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뭐 전장 관련된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장 관련돼서. 예,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없애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건 이제 백색 가정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건 가장 큰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LG 마그나가 이제 가장 이제 좀 유력시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 이제 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로봇 관련에서도 LG전자가 좀 이제 뛰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바리스타,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타 커피 아시죠? 네네네네. 예, LG전자에서 그걸 바리스타 그 기계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는 일상 부분들이 속의 가전으로. 예, 이제 로봇이 일상 속의 가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기존 뭐 로봇 일상 하면 뭐 청소하는 로봇 정도. 로봇 청소기. 예. 그 정도였는데 좀 뭐 하다 보니 나중에 그 고양이가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예. 구광모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은 뭔가 가시화될 거다. 이런 예. 풍문도 있더군요. 예, 그렇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가서 만나서 해외 출장 갔을 때 주력으로 이제 주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A사. 예. 네. 그 회사를 만나는 거면은 이제 전장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확산 그렇죠. 얘기가 예. 있겠고. 그래서 뭐 그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LG전자, LG이노텍, 인포뱅크, 하이비전 시스템, 라닉스 뭐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전 일정에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슈가 예. 있었는데 그 지속성을 좀 가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씩 이제 저도 이제 봐줘야 되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는데 비대면 쪽으로 가면서 이런 쪽이 점차적으로 많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개념으로 해가지고 KT에서는 전화 응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쪽인 개념이니까. 요즘 광고 예.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공항에서 보였던 그런 로봇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이제 많이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공지능인 AI와 뭐 로봇은 또 연관성이 있고.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TF 사업팀으로 올해 2월 달쯤에 이제 구축했던 거를 갖다 정식 사업부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대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도 산업의 하나의 섹터로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눈여겨봐줘야 되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항상 이슈거리가 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당장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실적이 당장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몇 년째 듣는 거예요. 근데 나와요. 나와요? 기존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광고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광고에서 많은 노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일자리 많이 다가와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수익성까지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 이슈도 좀 네. 있었는데. 보안 이것도 이제 뭐 메타버스 생태계 이제가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그 메타버스의 생태계는 이제 다른 세계 또 다른 이제 가치가는 지금 뭐 현실 세계하고 이 가상 메타버스 세계하고 이제 같이 커가는 이런 세계로 가기 때문에 네. 그 메타버스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가상 세계다 보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게 또 이제 그
해킹을 당하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이제 관련주들도 어제 좀 같이 움직였던 거. 네. 예.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라클이 네. 15%가 급등하는 바람에 저런 이슈가 다 연결이 되는 네, 것 그쵸. 같긴 해요. 거기에 이제 다시 등장하고 있는 다시 등장은 아닌데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게 코로나입니다. 예. 네. 어제 같은 재미는 어제가 아니라 최근에 상장했던 B2N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거 뭐 어제는 크게 안 움직였는데 보안 관련주로는 안 올렸는데 빅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제 크는 회사거든요. 이제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저 코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단 키트야 뭐 계속 진단 키트는 뭐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바이오니아나 이런 시젠 이런 쪽이 크게 되는데 바이오니아가 이제 많이 갖고 갔던 이유가 이제 뭐 분자 진단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이거 조만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안에 오미크론 관련된 그 검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라는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겠다죠. 네, 네. 출시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로 그렇죠. 만들겠다와 만들었다는 어감은 다른 겁니다. 네. 그렇죠. 못 만들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네. 재확산 부분들로 가면서 이것들도 또 하나의 또 관심 섹터로 그러니까 어제 전일장에 움직였던 큰 섹터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오늘도 6천 명대 중반일 것 같은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주 초반에는 이 주말에 검진 이 낮은 율 때문에 네. 좀 적다가 주중반 넘어가면 확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수요일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피크일 수도 있겠는데 자, 오미크론 관련돼서 코비드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연속 성상에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고. 좀 이제 그래도 기존에 막 7천 명 넘을 때까지 이제 확산세 늘어나는 것보단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좀 그건 모르죠. 그거 모르는데 네. 주변에도 많이 이제 나오기 하는데 바짝 다가와 그래도 있더라고요. 주말에 보면은 그 전주의 움직임보다는 그 활동 그 이동량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점차적으로 이제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참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방역 위기 속에 잘하시고 뭐 예. 잘하는 건 알아요. 뭐 이동량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으니까. 네. 자,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게임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들 많으세요. 지금 예. 거칠게 떨어지잖아요. 네. 주동이.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규제를 좀 한 게 있어요. 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에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게 네. 이제 그 돈 버는 게임 뭐 이런 부분들로 P2E라고 예. 하는 개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의 좀 한번 제재가 나온 개념인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게임주들이 동반 투자 심리가 하락했지만 갑자기 움츠러들고. 예, 움츠러들었지만 이거는 솔직히 그 거기에 기존부터 이제 한국 FOMC 앞두고 미국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은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래갖고 가상화폐 시세들이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네. 연동된 거죠. 게임 네. 관련주들이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전차적으로 다 이제 연동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로 봤는데 그래도 한국은 우리나라는 이게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있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게임은 한국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하기 때문에 그쪽도 글로벌 세상에서는 또 다른 세계로 움직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가 막히면 절로 뚫고 가는 게 네.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가격이 일방적으로 막 밀리거나 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 또 턴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건 좀 봐야 되겠고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 거기까지는 점검은 일단 됐는데 뭐 딱히 다 답을 드리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예, 이거는 왜 지금 했을까? 시장이 이게 우리가 또 3,000포인트 넘어 쓰게 되면은 네. 또 이제 매물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3,000포인트 이하로 빠지면은 다시 또 매수가 또 대거 들어와서 또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한 모멘텀이라든지 연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와중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 3,000 깨지면은 뭐 내가 보통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들이라든지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사뒀다가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기회가 아직 존재할 것이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어렵지만. 자, 그럼 오늘 신규로 이제 소문을 접해 볼 수 있는 이번 주에 뭐 일정이 FOMC 말고도 뒤쪽에 또 몇 네. 가지 섹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섹터를 좀 어떻게? 일단은 다시 뭐 예전에 많이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파인테크닉스 폴더블 폰 그렇죠. 관련되군요. 중국의 폴더블 폰이 나오나요? 예, 오포에서 이제 그 폴더블 폰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포에서 폴더블 폰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 샤오미라든지 비보 등에서도 이제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할 것이고요. 차후년도에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출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딱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 때 이거를 이제 다 접는 디스플레이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한 95% 가까이 되는 물량을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매출액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한 1,000만 대 정도의 매출이 이제 발생되는데 이거 이상 계속적으로 연간 1,000만 대 이상씩 더 증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같이 접히는 이 폴더폰의 핵심 부분은 그 안에 그 디스플레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내부 힌지라는 이 부분들이 있죠. 이 힌지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게 파인테크닉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인테크닉스도 덩달아서 같이 매출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 초반에 상당히 좀 올랐다가 주춤해서 옆으로 계속 좀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를 많이 좀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요. 올해 매출액 늘어나는 거라든지 향후 늘어날 걸로 보게 되면은 지금도 충분한 매수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이제 오포, 비보, BOE, 네. 뭐 이런 샤오미, 비보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중국 업체들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 폴더블 폰이 언제 출시 10 며칠로 봤는데 제가.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오포에서 먼저 이제 그 공개를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샤오미랑 비보랑 이렇게 이제 같이 공개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날짜가 언제냐고요? 날짜는 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 일정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찾으면 근데 다시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게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전부 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OLED 패널을 다 납품 받아가지고 그거를 만들다라는 거. 근데 그거에 같이 모듈 형태로처럼 이렇게 붙여나가는 파인테크닉스의 내부 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내일이네요. 내일 중국 오포가 첫 폴더블 폰 공개 일정을 예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뭐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보자고요.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또 기업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지난주에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MBT라는 종목이 MBT?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면은 장근 화면에서 광고를 띄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플을 이제 한다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첫 화면 같은데 이 화면에서 이제 광고나 이런 노출을 시켜가지고 매출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자랑 제휴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MBT가 지금 현재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랑 진행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토스랑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스 회원가입만 2,000명으로 알고 2천만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다가 또 이제 또 다른 노출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면은 광고에 대한 이런 매출이라든지 또 노출 빈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자체만으로도 괜찮은데 이 회사의 100% 자회사가 이번에 세컨서울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블록을 쪼개서 서울의 블록을 쪼개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한 4,000개 정도 나누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나눠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분양을 합니다. 네. 분양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양하게 되면은 400억이 현금이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봉이 김선달. 예, 봉이 김선달.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봉이 김선달은 이제 본인이 혼자 이제 대동강물을 팔아서 끝났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이제 물론 그거를 만원을 했지만 그 땅 주인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가상 공간 안에서의 그 활동을 합니다. 그 유저들이 이제 뭐 우리 사이클럽처럼 얘는 들어가서 캐릭터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여기서 이쪽 공간에서도 보고 저쪽 공간에 가는데 가까운 근처에 가게 되면은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거기에 그러면 가까이 가면은 또 광고 노출이 나와요. 노출을 하게 되면은 광고업자가 광고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갖다가 그거를 광고를 봤던 유저들한테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고요. 또 이제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해당 블록을 갖고 있던 땅 주인한테도 일정 부분 또 페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 모멘텀을 갖고 가기 때문에 서로 다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종의 그 가상 자기들이 만든 공간에 네.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만들어서 저쪽에 또 서울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거는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MBT 같은 경우는 이런 노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상장까지 됐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거를 같이 본인이 잘하는 업을 갖다가 가상 공간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또 있을 걸로 보여지는 뭔가 거죠. 그럴싸하긴 한데 이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 네. 아니 이제 둘 다 괜찮습니다. 네. 둘 다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네. 파인테크닉스하고 NBT 이렇게 시장 소문과 연관지어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필요하다기 때문에. 네. 자, DB금융투자알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